피디님, 내용 증명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받으신 적 없군요. 좋은 일이죠. 내용 증명을 받으면 일단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대다수 사람은 뭔가 자기도 내용 증명으로 반박을 해야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하죠. 저희 사무실에도 내용 증명을 받았다며 반박 내용 증명을 작성해달라는 문의가 끊이지 않거든요. 또 반대로 저희 의뢰인 중에서도 뭔가 상대방과 대화로 잘 풀리지 않을 때, 특히 계약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내용 증명부터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보통 내용 증명을 바로 보내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내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해당 사안의 히스토리를 소송에 준하는 정도로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요청하는 내용만 적어서 보내는 것은 나중에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용 증명은 어떤 제도인지, 주로 어떤 경우에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영상을 내용 증명에 관한 종결판으로 생각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내용 증명 작성 꿀팁 5가지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길 바랍니다. 내용 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준다는 우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낼 때에는 우체국에서 이런 스티커가 붙여서 발송되죠. 발송 날짜와 제 몇 호 그리고 내용 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해당 우체국장이 증명한다,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지를 증명하는 우편 서비스의 기능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편물에 쓰여 있는 내용이 진실하다거나 그 내용대로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내용 증명의 기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내용 증명을 보낸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휘둘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내용 증명에는 순순히 내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위협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위협이 실현되는 것은 내용 증명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고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실현되는 것입니다. 고소나 소송이 제기되면 경찰이나 법원에서 통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기관의 통지와 개인 간의 사적인 내용 증명을 혼동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내용 증명은 왜 필요한가? 우리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의사표시를 그냥 말로만 했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증명할까요? 요즘은 통화 녹음이나 카톡 메시지 캡처 등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러한 증거들이 있더라도 위조 등이 매우 손쉽고 상대방이 끝까지 못 들었다고 잡아떼면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내용 증명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계약의 해제 해지, 이행의 독촉, 취소권의 행사, 채권 양도의 통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나 갱신 거절, 이런 의사표시와 같이 언제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했고 그 의사표시가 또 언제 상대방에 도달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에 내용 증명을 반드시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러한 경우는 배달 증명도 함께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번외로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한 내용 증명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을 통한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내용 증명은 보통 소송 전에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보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선전포고, 최후 통첩처럼 보내는 것인데요. 그런데 내용 증명을 보내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차피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고 상대방에게 방어하는 팁이나 시간만 벌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정한 압박을 원하신다면 내용 증명보다는 차라리 고소장이나 소장을 접수하셔서 기습하는 것이 더 짜릿하고 효과적이겠습니다. 내용 증명은 정해진 형식이 없으나 기초적인 요건은 충족해야 접수할 수가 있는데요. 우체국에서도 접수 요건만 갖춰온다면 원본과 등본의 일치 여부를 검사할 뿐 내용이나 형식을 문제 삼아 접수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해독할 수 있는 문자로 작성해야 하겠죠. 막말이나 욕을 남발한 것은 우체국에서 아예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정중한 말이 첫 문장의 클리셰처럼 따라붙는데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없겠죠. 그 아래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글들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첫 문장과 괴리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용 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내용 문서 안에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우편 봉투와도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한 사람에게 내용 증명을 보낼 때에는 보내는 사람 중 한 명의 성명과 주소만 우편 봉투에 기재해야 합니다. 가끔 층간소음 때문에 101동 1004호 이런 식으로 수신자를 기재해서 내용 증명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체국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용이 동일한 세 통을 우체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A4 용지로 한 부를 작성하고 두 부를 복사해서 총 3부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체국은 앞서 말한 스티커를 붙여서 한 부는 발신인에게 돌려주고 한 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거나 받게 되면 그 원본은 나중에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전자문서 형식으로 작성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 증명 작성 꿀팁 5가지. 우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금전 문제라면 언제까지 갚으세요? 세입자 문제라면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세요? 채권 양도 통지라면 당신에 대한 나의 채권을 양수인 누구에게 양도하였으니 양수인에게 갚아라. 이렇게 확실하게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계약을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도촉하는 내용 증명을 사전에 먼저 보내고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민법상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2번에 걸쳐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물론 마음속에 하실 말씀은 태산이겠지만 최대한 육하 원칙만으로 드라이하게 간명하게 작성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를 들어 수신인은 2024년 6월 30일까지 발신인에게 100만 원을 변제해 주세요. 수신인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진영빌딩 501호에서 나가주세요. 이렇게 일시, 장소, 상대방, 목적물, 행위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길어지면 상대방에게 비밀을 잡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할 때 상대방이 실현 가능한 기한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여 보통 송달 예정일 이후 일주일가량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보다 짧으면 독촉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끌어오르거나 내용 증명만으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시는 의욕이 과잉될 때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용어를 여과 없이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내용 증명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우체국에서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압박 문구도 좀 절제하여 작성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측 전략을 너무 많이 노출시킬 필요도 없고요. 만일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 정도가 실무상 압박용으로 사용되는 적절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실 상대방에게 진정한 압박감을 주기를 원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로펌 명의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법률 서비스는 크게 비용이 들지도 않고 어차피 소송을 대비한다면 첫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유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협상을 원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메일 주소나 적절한 연락처를 남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시기에 부담스러우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대방의 회신을 대응하도록 맡겨두는 것도 보다 편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 증명에 대하여 나름 종결판으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내용 증명을 보내면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하시고 분쟁 상황에서는 꼭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세금 어려울 땐 허진영 변호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특히 제가 자문한 사례를 토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